끝난 줄 알았던 제도가 다시 흔들립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가 원칙이었는데 청와대가 한두 달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거 나랑 상관 있는 얘기네. 이미 집을 내놓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 결정을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뉴스를 지켜보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뉴스 단순한 세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디에 서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숫자보다 이 뉴스가 왜 지금 나왔는지를 짚어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 왜 중요한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1개월에서 2개월가량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기본 방침은 분명합니다. 유예는 끝납니다. 다만 종료 시점은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월 9일이 아니라 그보다 한두 달 뒤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 단순한 행정조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꽤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부동산 거래는 계약일과 거래 완료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잔금과 명도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준일을 딱 잘라버리면 같은 상황인데 세금은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청와대도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김 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년간 관례대로 중과 유예를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리 집을 팔려면 세입자도 있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예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좀 더 일찍 보고드렸어야 하지 않냐는 반성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사실상 반복적으로 연장돼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되겠지. 이 기대가 잘못됐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부 스스로도 조금 더 일찍 신호를 줬어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대책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갑자기 규제 대상이 된 지역이 생긴 겁니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 중 일부는 본인이 중과 대상이 됐다는 사실조차 늦게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남 3구 등과 달리 11호 대책으로 갑자기 적용을 받는 분들은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을 못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 포함된 조정 대상 지역에는 일정 기간을 준다든지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관련 부처들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1주에서 2주 내에 시행령을 준비해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두 달 뒤에 종료해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책은 종료되지만 시장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문제는 연장 여부 자체가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한두 달 연장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6월 이후에 본격 시행됩니다. 이건 단순한 날짜 조정이 아닙니다.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 이 신호는 매도자에게는 숨고르기를, 매수자에게는 관망을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거래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격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두 달 연장이라는 신호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팔려던 사람은 조금 더 기다립니다. 사려던 사람은 더 지켜봅니다. 시장은 더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청와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반기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도 닿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기별, 단계별로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내용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개별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세제 전반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뉴스는 다주택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금이 불확실해질수록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시장은 모든 참여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집을 팔고 싶은 사람도 사고 싶은 사람도 그냥 지켜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은 모두에게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연장 여부보다 정책 신뢰의 문제로 읽어야 합니다. 정책이 예고됐을 때 우리는 그 변화를 얼마나 믿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부담은 과연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돌아갈까요? 이게 참 묘합니다. 정부는 원칙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원칙보다 타이밍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5월 9일이냐 6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흔들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와대 간담회 뒤 청와대는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중과 조치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소상히 살펴보고 세밀한 대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칙은 지킨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행은 조정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할까요? 시장은 이미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관망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타이밍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오늘 뉴스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은 남습니다. 정책이 예고될 때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얼마나 믿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부담은 과연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돌아갈까요? 이 질문 다음 뉴스에서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하반기에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